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현주입니다.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영입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KBS 이사장, MBC 이사장 둘 다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회복 불가능한 손해다. 한쪽은 손해라고 보고 한쪽은 아니라고 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변호사님들은. 나도 궁금해. 사실. 진짜 저도 궁금해. 읽어보면 진짜 황당한 게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에서는 KBS 이사 직무는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네. 의결 기관으로서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공적 부분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네. 그냥 개인이 혼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회복 불가능한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네. 근데 MBC는 오히려 네. 그 반대되는 해석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1심 판결 나온 때로부터 한 1개월 있다까지 이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처분을 인용해 줬단 말이에요. 네. 1개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판사를 잘 만나야 된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안이거든요. 사실은 둘 다. 근데 권익위에서 지금 조사받고 있다. 이걸 또 내세웠어요. 이 KBS 쪽에서는. 네.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권익위에서 조사받고 있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고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KBS 이사직 뭐 수행하는 걸 언제 누가 개인적인 그런 자아실현이라 그랬어요. 그거를 개인적인 자아실현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등치시켜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폄하하는 순간 이거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되는 거죠. 이현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랜만에 갑자기 듣습니다, 변호사라고 변호사님. 부르니까 이제 어색한데 네. 변호사를 안 산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경제에다가 정치에다가 아니 그런데 그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저는 이 사람들이 이제 사법 책임만 면하면 모든 게 면해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위기가 좀 생겼어요. 우리나라에.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일만 열었다 하면 사법 책임 없지 않냐. 그리고 이번에 그 사실 군 문제도 네. 지휘 책임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아예 그런 거는 그냥 온데간데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원 판결이나 결정에 막 목매다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돼서 마치 재판부나 판사는 전지전능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사, 그러니까 재판도 관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관점. 네. 그죠? 네. 그래서 이 관점이 되게 객관적이고 조금 이렇게 그 긍정적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렇게 막 법 기술적인데 매몰되지 않고 그렇게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 그렇게 어느 정도 좀 MBC하고 KBS 비슷한 사안이잖아요. 거의 그럼요. 비슷한 사안인데 뭐 크게 다를 게 없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한쪽은 기각, 한쪽은 인용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또 원래는 이게 같은 사안이고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법원 내에서도 아무리 다른 부라 하더라도 서로 논의를 같이 하고 합의의 기준을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사법 불신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원래 원칙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네.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법이라는 거에 그 어떤 역할을 우리가 생각하면 결국 이런 가처분도 그렇고 어떤 역할이 있냐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는 게 그럴 수도 있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 상황이 이제 고착화돼 버리면 우리 사회가 그 수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래서 그것을 혹시 모르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가자라는 게 사법부의 역할들이에요. 예. 그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보수적 태도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법원 그죠? 판결을 통해서 갈등을 종식시키고 그렇죠. 자 이제 더 논란은 판결이 났어 이렇게 끝내야죠.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우리 너무 과감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가고 혹시 이럴 수도 있잖아. 이러면 얼마나 큰 사회적 문제가 생기겠어.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미리 걱정을 해서 미리 어떤 그 보험을 들은 보험이랄까요? 어떤 사회적인 안전망 이런 게 사실은 사법부의 역할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신청자들의 권리, 그거 사실 얼마 안 되는 기간이잖아요. 그런 권리들을 최대한 보장을 해주고 사람들이 다툴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다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는 맞다. 사업부에서는 너무 사업부가 막 파격적으로 하실 필요 없다. 네. 네, 그건 사업부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네, 기자 시절에 검사들한테는 엄청나게 건방졌어요. 엄청나게 대들고 싸우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판사님들한테는 판결은 좀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마지막 보루 같은 게 있죠. 그렇죠. 사회에서. 네. 네. 그리고 판사들의 판결에 대해서 억울하죠. 억울하더라도 다 이렇게 따지고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조금 있었는데 한 날 이렇게 좀 엇갈린 판결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요. 어쨌든 이런 역할, 그러니까 저는 법원의 판결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네. 굉장히 반대할 때도 있고 정말 속상할 때도 있고 비판할 그런데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각자가 서로 다른 역할들을 충실히 하면서 그것이 서로 견제 역할이 되면서 잘 굴러가는 거. 그래서 너무 오버할 때 누군가가 제동을 잡아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이 잘 될 때 이 사회가 선진국이고 안정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업부는 그런 역할을 좀 충실히 하셨으면 좋겠다. 너무 어쨌든 다른 눈치 안 봤으면 좋겠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결정은 났지만 항고라는 게 있기 네. 때문에 양쪽 다 아마 두 사건 다 네. 각각 진편에서 항고를 하겠죠. 네. 그러면 그 위에 올라가서는 또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MBC 이사장 해임한 방통위의 해임안 효력 정지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세계 부처 개각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국방부 장관, 문체부 장관에는 유인촌 전 장관, 그리고 여기 여가부 장관에는 또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개각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근데 왜 여가부 없앤다더니 안 없애고 자꾸 장관만 임명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네요. 이번에 솔직히 그 잼버리 사태 그렇게 됐으면 아니 진짜 없어야 빨리 되는 거 아니에요? 정리됐어야 되는 거 저는 아닙니까? 뭐 여가부에 네. 대해서 뭐 어떻게 한다 어쩐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왜 안 이번에 하죠? 잼버리 하는 걸 보면 네. 사실은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걸 뜯어 고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공약이었잖아요. 되는데 그리고 여가부 네. 없앤다고. 공약을 했잖아요. 네. 근데 아예 이거는 뭐 그냥 공약을 제대로 지키는 게 지금 있나요? 아예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것도 너무 네, 더 중요한 건 이번 개각과 관련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MB맨의 귀환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함의가 무엇인가? 이걸 네. 생각해야 되는데 예컨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BBK 이명박 대통령 억울하다고 그거 다 아니라고 가짜뉴스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근데 BBK는 윤석열 검사가 지금 아니 증명했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판결문도 나왔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이명박 제 옥고는 BBK에 질었잖아요. 대해서는 제가 조금 네? 좀 차분하게 아니, 설명해 중요한 드리겠습니다. BBK는요. BBK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들고 소유하고 있다고 판결에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친인척들 비서 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그럼에도 끝났어요. 불구하고 네. 지금 전부 다 이제는 다 뒤집어 엎고 그거 아니라고 아무리 판결문이 있어도 그거 아니라고 나오잖아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어도 MB맨들이 모두 다 다시 무사 귀환하면서 다시 회전문 안에 들어오면서 니네가 아무리 떠들어 보아도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 다 맞아. 우리 말이 맞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빌미를 지금 주고 있잖아요. 여기 그건 역행입니다. 시대 역행. 그건 아니. BBK에 대해서는 제가 다스에 대해서는 제가 네. 아니 근데 요즘에 보면 너무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을 정말 믿을 수가 없어서 도대체 진실이 있긴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옳은 게 있긴 있는 거 정의는 있긴 있는 거냐 이거 국민들 놔두고 완전히 지금 놀고 있는데 정말 이게 국민들이 보면서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지금 저 위에서 저러고들 앉아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하나하나 보더라도 딱 코드는 그거예요. 제가 보니까 나한테 무릎 꿇고 굴종해라. 싹싹 엎드린. 딱 그거예요. 응? 어쨌든 뭐 MB맨은 그렇다 치고요. 이게 여가부 없앤다고 했지만 나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면 나 또 장관 시켜줄게. 장관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엄청나게 생각보다 급여 많이 받습니다. 아, 그래요? 국회의원 특권 어쩌고 하지만 다 장관하고 싶어 하잖아요. 장관하고 비교도 안 돼요. 국회의원 특권하고는. 장관이 그렇게 급여를 많이 받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오. 웃기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리고
연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없어지지 않은 걸로 난 알고 있는데 네. 국회의원 연금 가지고 난리치고 그거 이미 폐지됐는데요. 장관 왜 아무 말도 안 해? 사실 제가 보면 장관만큼 정말 아무 일도 안 하는 우리나라에 그게 없을 거예요. 6개월짜리도 공직자가. 많고. 네. 그리고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오바해가지고 홍범도 건하고 이번에 홍범도 장군 건하고 박정훈 대령 건에서 막 박정훈 대령 보고 무슨 정치 무슨 군인. 그런데 사실은 지휘 책임이라는 게 군인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벌써 있잖아요. 사후 책임을 떠나서 그 지휘관은요. 그냥 사표 내고 물러났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편을 들었는데 사실은 군인이라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생각할 거예요. 아마 군인이 뭐지? 군인 정신이 뭐지? 군이란 무엇인가? 우리 이거를 지금 요새 고민하게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야, 보수 요즘에 이런 일련의 사태들로요. 보수 내부에서 굉장한 논란들이 있어요. 실제 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군대란 무엇인가? 군인의 정신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아니 너무나 이거는 근본에서부터 사람들한테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진영 문제도 아니고요. 야, 이 국가에 대한 근본 문제를 제기하게 하는. 네, 알겠습니다. 응? 참 MB맨들의 귀환 속속 귀환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명박 정부가 성공한 정부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명박 정부에서 그리고 또 감옥 간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핵심 측근 중에. 아니, 그래서 15년 지났어요, 이제. 자, 그런데 불사조. 그때 이미 실패한 부분이 많았는데 저는 차라리 대통령이 검사 출신 쓰셨으면 좋겠어요. 검사 데려다 썼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아니요. 전부다는 아니요. 차라리 MB맨 쓸 바에는 검사 출신 쓰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보니까 이제 그것도 좀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권력을 지금 인사권을요. 무슨 사적 어떤 사유재산처럼 마구 남발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내 돈 써가지고 그 누구 고용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 혈세 써가지고 네.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 완전 권력이 사유화되는 현상으로 가고 있다. 네. 뭐 5년짜리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장관 연금 받기 위해서는요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해야 된다고 합니다. 공무원 출신 아닌 사람은 그러니까 장관 연금 받으려면 오래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경선하기로 했어요. 세 사람 3파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우 씨가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분이 안 되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사면해준 보람이 없어지고 명분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이 사람을 꿋꿋하게 내세운 이유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이나 변호사님, 근데 선거 전략이에요. 이 사람을 하겠지 그러다 이 사람을 피하면 이거 봐라 이것도 의외의 수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번 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김태우 씨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있어요. 상징이 있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 받았잖아요. 판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면해줬잖아요. 3개월 만에. 그러니까 그거는 다 무시하겠다. 나는 이 상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일종의 이렇게 된 거죠. 오기인데 저는 뭐 그 상징성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당부에 대해서는 둘째치고 문제는 뭐냐면 그것은 사면에 대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당연하죠. 그 사람 때문에 이게 구청장 보궐선거를 다시 하잖아요. 혈세에 들어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시 또 나와. 이거는 사면 문제하고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어떤 교만의 문제다.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예, 과거에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힘들어졌던 때가 언제냐면 그 보궐선거 안 내기로 했다가 당원당규 바꿔가지고 내면서 상당히 실망을 끼쳤잖아요. 국민들한테. 저는 그것보다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공천 경선 하나만 하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죠. 이미 벌써 오다가 내려간 거 아닙니까? 거의 방송 언론을 통해서 그죠? 그게 오다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천을 한다. 결국에는 경선이고 이런 거요. 이제 다 의미가 헛글, 없어요. 다 거짓말이고 다 가짜고 그냥 형식이다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경선을 왜 합니까? 그럼 결국에는 그럼 경쟁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아마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굉장히 이 폭망하지 않을까. 응? 아니 김태우 이렇게 씨를 하면. 이렇게 선정하더라도 이렇게 후보로 뽑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뭐 전망이 그렇게 밝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수를 내지 않을까 아닌가요? 어떤 다른 수요? 모르겠어요. 이거 잘 굳이 안 떠오르는데. 아니요. 굳이 김태우를 네.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의힘 저기- 지지자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게 처음이라면 아마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1년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 네. 이게 지도부는 계속 반대해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누가 영향을 미쳤겠어요. 다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1년의 어떤 대통령이나 이 정권의 실세들의 어떤 1년의 행동들을 쭉 보면 이게 그렇게 놀랍지도 않아요. 아유 항상. 국민의 뜻에 반해서 안 돼요.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아니다. 그 공천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처음에는. 아니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찍어 누른 거죠. 누군가가. 그러면 이거는 항상 보면요. 국민들이 이거 안 돼. 그다음에 밑에서도 이거 안 돼. 당에서도 이거 안 돼. 라고 다 얘기해도 그렇죠. 그냥 뭔가 한번 꽂히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라고 했잖아. 무슨 말이 많아. 이거예요. 그냥. 응?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뭐 이거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고 네.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뭔가 어떤 우리가 예상하는 항상 최악의 경우 제가 보니까 정말 절망적인 게 항상 예상한 최악의 경우로 항상 가더라. 전 한 번도 그 예외가 놀라운 예외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더라. 슬픈 예감은 항상 틀린 적이 없죠. 이게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 예상할 수 있겠어요. 아니 앞으로 다 제가 맞출 수 있어. 근데 내가 진짜 어떻게 할 궁금한 건지. 건 뭐 그건 저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궁금한 건 예전에는 국민의힘이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된 이번에 겁니까? 네. 이준석 그 대표 그 녹취도 나왔지만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한 녹취도 그렇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사실은 말씀 다 안 하셔도 저는 굉장한 어떤 회의감 같은 것들이 조금씩 있다. 그리고 이게 당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뭐 민주당도 그렇지만 이 보수정당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대통령은 사실 정치를 처음 하는 사람이었죠. 검찰에 평생을 있었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제1야당의 어떤 도움, 그다음에 그 당시에 어떤 정권 교체에 대한 민심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정권을 잡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대통령과 과연 이렇게 연동해서 가는 것이 맞느냐, 대통령의 모든 것이 짊어지고 총선에서 대패하는 것이 맞느냐, 네. 과연 보수 정당이 이렇게 가는 게 대한민국 우리 자신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과연 이것이 맞느냐, 네. 여기에 대한 회의가 막 생기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것을 선을 그을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근데 잠깐만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만약에 그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 네. 대패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대패가 뻔하다,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보세요? 크게 패할 것으로? 저는 뭐 특별한 어떤 여당으로서의 프리미엄 이런 건 막 쓰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런 변수들이 있어요.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상황은 그렇게 좋지 네. 않을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주당이 조성빈님께서 도와준다 이렇게 또 믿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조성빈님께서 강서 구민입니다.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각 당 구청장 후보들 선거운동원들 나와서 북새통입니다. 선거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난리라니 도대체 구민은 안중에도 없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준석 대표 녹취 나왔습니다. 사실 여부는 아직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특별히 대통령실이나 관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해서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토요일 날 검찰에 소환됐어요. 내일 다시 소환됩니다. 자, 검찰과 이재명 입장차 첨예하게 갈립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거는 뭐 서로 지금 좀 일종의 네. 표시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사실 단식 12일차 되는 사람에게 이미 한번 와서 본인이 그냥 서명 안 했다는 거 그걸 가지고서 또 와라 이렇게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검찰도 사실 없었어요 원래가. 서명을 안 하면 서명을 안 한 안 한 채로 대로 그냥 이렇게 내면 돼요. 처리할 수 기소하면 있잖아요. 되고. 그렇게 그러니까 보통 이거는 그렇게 하기도 일부러 하죠. 지금 그렇게 지금 기싸움을 하면서 검찰이 그렇게 하는 건데 검찰은 사실은 국민하고 싸우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도 야당 대표지만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다 동원해가지고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공정하게 페어플레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검찰이 지나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검찰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단식 12일차 된 사람을 데려다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말도 못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둘 양쪽 다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인내심이 이제 거의 한계에 달았고 네.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수 쪽이나 뭐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이런 쪽에서도 심지어 아니 이때까지 아무것도 안 나오면 진짜 없는 거야.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그 검찰은 뭐 한 거야 이때까지. 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있다고 하면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정무적 판단하게 생겼어. 빨리 기소를 우리나라에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국정이 정상화가 돼야지. 그럼 빨리빨리 처리해. 네. 이제 정말 지겨워. 그리고 이런 사안 가지고 자꾸 질질 끄는 것은 정도껏 해라. 이런 게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든 저는 빨리 결론이 나야 된다. 돼야죠. 지금 본다. 언제까지 더 이상 이제는 이 역효과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대선 직후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시간 끌고 막 이런 걸 보이면 보일수록 검찰에 대한 신뢰는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무리를 빨리 해달라. 지금 이게 아마 내일 뭐 검찰에 지금 이재명 대표는 출석하는 모양새로 지금 간다는 얘기가 들려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예, 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검찰에서는 나중에 이제 그 영장을 청구하고 이제 체포동의안 부결 가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수순으로 간다고 봐야죠. 예, 근데 오히려 이제 이게 민주당에서는 부결해야 된다는 의견이 점점 많아지지만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차라리 가결시켜달라. 내가 영장 실질심사 받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라고 해요. 네. 검찰에 다녀와서 또 더 자신이 생겼나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근데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는 일단 본인이 정말 승부수를 던졌다는 것도 하나가 되겠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이게 좀 결백하고 내가 여기서 절대 문제 안 생길 거다라는 걸 오히려 국민에게 그냥 대내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기회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차라리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마지막 승부수고 벼랑 끝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양새가 될 것 같아요. 네. 승부수 이재명의 승부수를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지 않으면 이번에는 좀 사실 굉장히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시간도 끌었고 네. 사람들도 다 지쳤다면 이제 뭔가 빨리 이것을 누구든 빨리 먼저 해가지고 마무리해달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총선 앞두고 본인의 어떤 리더십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요. 아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싶기도 하고 또 검찰도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만 검찰도 이제 더 이상은 물러날 수 없지 않겠냐. 이제 더 이상은 이걸로 시간 질질 끌 수 없지 않겠냐. 결국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한두 달 안에 네.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아니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또 별건 수사 시작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 후보 시절에 후원금 쌍방울의 후원금을 지금 뒤지면 대북송금 한다면서요. 대북송금 옛날에는 그거 뒤지고 변호사비 대납이었어요. 그러다 대북송금이었죠. 지금 이제 대북송금으로 왔다가 그러다가 또 하나 있잖아요. 이제 김만배 허위 인터뷰라고 해가지고 그 배우가 이재명이다 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까지 가려고 그래요. 뭐 약간 이게 정치적인 너무 그런 거 무리해요. 검찰이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뭘 하나 정리하거나 결론 내리진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더 씌우면서 자꾸 사건을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갖다 주기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무 이런 의미가 거예요. 없어요. 자, 검찰에 대들지 마라. 검찰이 만든 대통령에 대들지 마라. 약간 그런 느낌? 저는 그런 느낌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고약하다. 이거 민주공화국인데. 저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느낌을 국민들한테 주면 안 됩니다. 제가 고소 사건을 하나 했는데 3년이 넘었어요.
고소 사건을 네. 경찰에서는 이미 2번이나 수사지에 다녀가지고 이미 다 보냈대요. 아무리 물어보면 다 검찰이 이제 하는 것만 남았다. 검찰한테 제가 직접 갔어요. 기소 좀 어떻게 되냐, 결정이 언제 되냐. 곧 되겠다. 근데 아직까지 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이거 너무하십니다라고 말을 못해요. 그 검사한테.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 네, 왜 혹시라도 내가 그런 말 했다가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장이 만약에 정말 이제 법치를 생각을 하고 국가를 생각을 한다면요. 이래야 되겠죠. 이 자세 자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런 사안이 있는데 철저하게 수사를 해라. 그런데 이걸로 너무 오래 끌거나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걱정하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국정에 이렇게 어쨌든 야당이 정상화가 돼야 이게 대화가 되고 뭐가 진도가 나갈 거 아닙니까? 우리 네. 굉장히 요새 어렵잖아요. 경제도 외교도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지런히 하자. 라고 말을 하는 게 정말 국가를 걱정하는 검찰의 태도가 아닐까. 저는 검찰총장도 그렇고 네. 검찰에 계시는 정말 애국심이 있고 이런 여야를 떠나가지고 진영이나 이런 정치적인 거 떠나서 그냥 오로지 자신의 어떤 자부심, 이 사법에 대한 자부심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문제를 빨리 어떻게든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철저하게 수사는 하되 이게 더 이상 이렇게 다른 영역에까지 침범하고 우리 국민들이 국가를 걱정하는 수준까지 가지 않도록 빨리 마무리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게 23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조 원 규모의 지원안 발표했습니다. 네, 3조 원을 이렇게 너무너무 주시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충격이 화가 나요? 아니, 전 진짜 그거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거 일단 첫째 그 큰 돈 있잖아요. 그 혈세입니다. 그거 그죠? 그 혈세이기 때문에 이거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생색 내듯이 하고 오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일본은요 보면 독도 영유권 홍보하는데 막 예산을 예산을 증액하고 있어요. 우리는 감액하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이번에 보면 뭐 세수 부족하다. 물론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기업들도 어렵고 게다가 감세까지 해서 세수 부족한 게 당연하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허리띠 졸라매라고 막 하면서 사실 R&D 우리 국가의 100년지 대기인 R&D 예산까지 깎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보면 사실 지금 우리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대출 받으신 우리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영끌한 젊은이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힘들어서 이 지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출 연장이라도 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이거 다 돈 들어가는 거예요. 국비가 예산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지금 힘들 거라고 다 예상하거든요. 그다음에 보면 우리가 제도적으로도 불합리한 거 엄청나게 많아요. 기초수급자나 노인들 기초 그 수당 받으시는 분들 국가 유공자도 수당 그거 빼버려요. 이런 불합리한 것들도 다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바로 잡아 달라고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다가 사조 쓰게 생겼냐 이거. 거기다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상황이 3조입니다. 3조인가요? 상황이 미묘해서 약간씩 한 발씩 빼는 분위기예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정의감을 갖는 건 좋은데 저도 도와주고 싶어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역할도 그럼요. 해야죠. 도와주고 싶은데 이게 공짜가 이게 다 우리가 좀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는 거고 이게 제로섬이라서 우리가 예산을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 대통령이 이렇게 마음대로 거기다 제가 이 말씀까지 드릴게요. 그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 활동을 독립 전에 하셨다고. 네. 공산당 활동을 공산주의자라고 하잖아요. 우크라이나 그 전에 어떻게 했는데 우리나라에 북한이 쳐들어올 때 소련이 우리 북한을 지원했잖아요. 그때 우크라이나 소련 그 일원이었어요. 네네. 우리 반대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우리 적인 거예요. 물론 이 얘기 전 하고 싶지 않은데 워낙 홍범도 가지고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 가지고. 네. 여러 번 했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집에서는 지금 식구들이 굶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잘리기 일보 직전인데 옆집이 좀 배고파요 이렇게 말한다고
가서 딱 우리 집에 있는 나머지 그 마지막 쌈짓돈을 갖다 주고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쟁 났고 어려우니까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당연히 도와줄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상황이 국민이 그러시는 중요하다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아니 어느 정도 밖에 나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네. 그 수준에 맞게끔 해야 되죠. 자기는 지금 돈도 없어 죽겠는데 남한테 퍼주는 거에 막 온 신경을 다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의 우리는 또 러시아나 중국을 견제도 해야 되지만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이 나라들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불사할 정도의 어떤 적대 그런 관계도 관계를 아니죠. 맺으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이번에 소련이래 러시아하고 러시아가 북한하고 지금 정상회담 만나지 저기 않았습니까? 핵 잠수함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우리 바로 코앞입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되면요. 이 한반도가 총알바지 우리가 과거에 6.25의 그 상황을 양 전선의 어떤 총알바지 양쪽이 돼서 붙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결코 안 돼요. 아무리 이렇게 세력화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국민들과 한반도를 갖다가 위기에 빠뜨리면 안 된다고.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나가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이현주, 노영희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